네, 경희 피레타니원의 강재춘 원장입니다. 계속해서 이 근선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근선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치료의 이제 원칙과 치료 방법이죠. 자, 근선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심부온도가 내려가서 모공이 닫혀서 피부온도가 올라가서 염증이 된 질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근선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럴 때는 낮아져 있는 심부온도는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부온도가 올라간다는 의미는 오장육부의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거고, 심부온도가 올라갈 때는 내 몸속에 있는 혈관들은 이렇게 확장이 되고, 그럼 혈류 속도는 빨라지고, 그러면은 혈액 속에 있는 다양한 면역 세포들의 활동량은 증가하게 돼서 면역력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면역력이 증가될 때 우리는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높아져 있는 피부온도를 낮춰야 됩니다. 자, 이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랬죠. 저희 피레토 세라피나 양방 치료도 피부온도를 낮추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피부온도를 낮출 때 심부온도까지 낮추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부온도를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들은 100%가 심부온도가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뭐 삼척 동자라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양리학만 조금만 공부해 보세요. 자, 그리고 닫혀있는 모공은 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공이 열릴 때는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먼 쪽으로 사지 쪽으로 열리게 됩니다. 열 에너지가 골고루 분산 방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느 한쪽으로 열이 안 쏠리잖아요. 자, 열이 쏠렸던 부위에서 열이 안 쏠리게 되면 그 쏠렸던 부위의 피부 온도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모공이 열리면 가려움증까지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가려움증 치료되고, 또 모공이 열리면은 피부의 수분 공급량은 많아지니까 피부는 건조, 균열, 태서나 인설, 각질, 비듬이 다 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심부온도 올리고 피부온도 낮추고 모공을 열어주는 방법에는 한방의 약물요법, 또 식이요법, 생활요법, 운동요법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한방의 약물요법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부온도를 올려주는 온중 산한지제, 또 피부의 염증을 치료해주는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청열 해독지제, 또 모공을 열어주는 바람 해표지제와 같은 약제를 우리가 처방하게 되고요. 대표적인 이제 처방으로는 피레토탄과 피레토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식이요법도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로 의식 동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은 안 먹어야 되고, 약이 될 수 있는 음식만 잘 골라서 먹자라는 이야기인데, 바로 저는 영양학적 관점이 아니라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음식을 분석해서, 또 좋은 음식은 권장해드리고 나쁜 음식은 좀 당분간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요법도 중요합니다.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잠을 자야 되고, 또 내 방 안의 온도는 몇 도고, 내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잖아요. 내가 왜 집에서 잠을 자야 되는지, 왜 밥을 먹는지, 왜 옷을 입어야 되는지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요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땀이 흠뻑 날 정도로 운동해주면 제일 좋고요. 너무 수영이라든지 또 추운 데서 운동하는 것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이제 치료 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죠. 그래서 음식 또한 좀 부드러운 음식, 소화가 잘 되는 음식 꼭 드셔야 되고요. 너무 끈적끈적한 음식도 좀 피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끈적끈적한 음식을 드시면은 혈류 속도가 떨어질 수 있죠. 왜? 혈액의 점성이 높아지니까. 자, 그리고 식품 첨가물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방부제, 보존제, 유화제, 경화제, 점정제,
이런 것들도 다 화학약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세포의 열 에너지 대사를 억제하는 약물은 한약이든 양약이든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찬물, 찬 공기도 멀리 해야 됩니다. 자꾸 체온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에서 좀 벗어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술, 담배 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치료 기간에는 반드시 좀 중단하셔야 되고요. 자, 치료 이후에는 좀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상황을 잘 봐가면서 조금 양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항시 더더욱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술은 이제 pH가 낮아서 순간적으로 열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또 열이 쏠림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담배는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신분도가 확 내려갈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외에도 너무나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저는 모든 이 질환을 생학 또 인체 물리학적인 관점, 유체 역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분석하고 또 질환을 해석하고 또 치료를 해드리고 있는 피레토 세라피적인 관점, 세포열 에너지 대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른 한의원이나 다른 의료기관과는 치료 방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지만 저희의 홈페이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치료 사례가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임상 지금 40년째입니다. 그리고 피레토 세라피를 개발한 것은 23년째입니다. 그만큼 임상 노하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임상 경험을 살려서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